SAP라는 회사에서 저도 시니어 프로그램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영욱. 오늘은 피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도 쓰셨잖아요, 피터께서. 그럼요. 네. 예, 베스트셀러. 네,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한빛 미디어에서 나온 이 책의 저자십니다. 그러면은 돈은 많이 줘요? 연봉? 연봉을 숫자로만 보게 되면 응. 그거는 실리콘밸리나 보스턴을 가야 되죠. 거기가 페이는 훨씬 세다, 분명히. 훨씬 높다. 응. 숫자가 높다. 숫자가 높다.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려고 노력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인터뷰도 여러 번 받고. 지금이었으면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을 거라고 느껴요. 어떤 면? 이제 삶의 품질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삶의 퀄리티. 자, 예를 들면 제 휴가는 workday로만 일을 하는 날짜로만 했을 때 9주 9weeks가 제 휴가예요. 휴가 궁금했어요. 휴가 있는데 의료비와 교육비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프랑스는 이 부분이 국가가 관리하는 절대적으로 전부 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나라죠. 복지국가로서. 네. 그럼 거기 아이슬란드랑 노르웨이 가면 진짜 오로라가 보여요? 피터 보셨어요? 봤다고 우기고 싶어요. 그것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게스트하우스. 예. 네. 그 게스트하우스 물론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될 수 있지만 저는 매일 같은 일상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존중해주고 싶어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아파트예요. 분양을 받은 아파트예요. 지금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아파트. 신축을 이제 저희 집 근처에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은 한국 분들의 이 눈높이에 맞는 좀 편의시설들을 갖추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의 장점은 온수가 되게 잘 나와요 라고 하면 그게 뭐? 여기서 한국에서는 다 기본이잖아. 뭐가 장점이라 엘리베이터가 커요. 응대들도 많고 뭐 철조망 같은 거 잠그고 올라가고 이런 거 있어요.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 심리적 부담감이 확 줄어요. 당연하죠. 너무 든든하죠. 감각이 엄청 나세요. 세일 시즌마다 눈여겨봤던 거 뭐 한두 개 정도씩 사는 거. 계십니다. 네. 저렇게 입고 다닙니다. 네. 예. 옷이 탐나네요. 특히 이 빨간 빗동 티셔츠. 그거 비싼 겁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요. 막 사방에 비싸다고 써 있네요. 외국에 오래 살면 좀 많이 끊어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많은 분들한테 뭐 사실 안부 전화하고 뭐 안부 톡 보내고 뭐 간단하지만 명절 때 되면은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는 거 사실 요즘 그다지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 월급이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받으시는군요. 네. 그 해외 취업 관심 많잖아요. 네. 뭐 해외 기업, 글로벌 기업에 인터뷰하는 걸 절대로 쫄지 말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프로덕트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브랜드에 없다. 그리고 인터뷰를 한두 번 해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인터뷰는 과정이다. 이 인터뷰를 해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다음에 뵐게요. 네. 저는 SAP라는 회사에서 SAP라는 회사를 얼마나 많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비즈니스를 아시는 분들, 그다음에 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모르고 사용할 수가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많이 퍼져 있는 그렇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SAP라는 회사에서 저는 프로덕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진정으로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 그룹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ERP라고 하는 SAP의 주력 제품, 그것도 이제 클라우드 주력 제품이라는 클라우드 ERP 디비전에서 UX 그룹에서 UX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룹에서 시니어 프로그램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영욱.
오늘은 피터라고 합니다. 아,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 책도 쓰셨잖아요, 피터께서. 그럼요. 네. 그 21세기의 최고의 명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아, 베스트셀러. 예, 베스트셀러. 네,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한빈 미디어에서 나온 이 책의 저자십니다. 예. 네, 만나서 영광입니다. 아유. 아유. 그러면은 돈은 많이 줘요? 연봉? 연봉. 우리 연봉 얘기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짠하고. 짠. 짠. 이 좋은 와인을 두고. 연봉의 기준이 어떻게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연봉의 기준을 어디에 삼느냐가 내 연봉이 이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정하게 되는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연봉을 숫자로만 보게 되면 그거는 실리콘밸리나 보스턴을 가야 되죠. 그거는 명확한 겁니다. 거기가 페이는 훨씬 세다. 분명히. 훨씬 높다. 숫자가 높다. 예를 들면 왜 그 피터는 미국 기업에 가지 않았어요. 왜? 저도 한국에 있었거나 일본에 있었거나 아니면 여기 왔을 때 초창기였으면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려고 노력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인터뷰도 여러 번 받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간 게 다행이고 지금이었으면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을 거라고 느껴요. 어떤 면? 자, 급여 숫자 테이블로만 보면 아마 여기보다 실리콘밸리가 2배 이상 높을 거예요. 오, 네. 파리보다. 물가는 파리가 어떻게 보면은 비쌀 수도 있어요. 그냥 생활 물가는 미국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이유. 자, 첫 번째. 삶의 품질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삶의 퀄리티. 자, 예를 들면 제 휴가는 workday로만 일을 하는 날짜로만 했을 때 9주. 9weeks가 제 휴가예요. 휴가 궁금했어요. 휴가가 9주예요. 9주. 9주. 와. 예. 9주면 그러니까 두 달 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뭐 공휴일이 있고 토요일을 빼면은 사실 일하는 날과 아마 쉬는 날이 비슷비슷하거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유럽 회사들의 분위기, 큰 기업의 분위기들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와, 9주. 예, 그러니까 5주가 기본 연차로 나오는 거고 2주가 저한테는 저는 20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시니어리티, 그러니까 내 경력에 맞춰서 추가로 나오고 또 다른 2주가 이건 좀 설명하기 힘든데 프랑스 노동법이 주당 40시간인데 대기업은 35시간만 일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5시간을 줄여서 고용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자라는 입장에서 40시간을 일하되 너는 35시간만 월급을 받아라고 해요. 그러면 이 5시간을 더 일하는 거잖아요, 매주. 그럼 이것들을 월 한 달이 채워지면, 그러니까 주당 5시간을 더 일하니까 한 달이면 한 20시간 더 일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틀 정도로 돌아오죠, 휴가로. 그거가 또 합쳐져서 2주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왜 유럽 드라마나 영화 보면 진짜 뭐 휴가라고 한 달씩 어디 빌려서 거기서 뭐 쉬고 막 이런 게 진짜 그런 거네요. 생활이에요, 예. 가능해요. 가능한데 물론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중간이나 막 딜리버리가 가까워 왔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플래닝을 하죠. 똑같이 플래닝을 해요. 팀 플래닝을 해서 어떻게 뭐 백업 멤버가 있는지 없는지 좀 조사도 하고 하죠. 하지만 미리 플래닝을 하게 되면 뭐 한두 달 가는 거는 그러니까 2달까지 가는 친구까지 봤기 때문에 가능해요. 와우. 휴가가 한꺼번에. 예. 와. 그러면서도 잡 시큐어가 된다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의 퀄리티가 좋다. 또한 두 번째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이제 자기가 가정을 갖고 생활하게 되면 소비가 많아지는 부분이 딱 두 부분이 있는데 의료비와 교육비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프랑스는 이 두 부분이 국가가 관리하는 절대적으로 전부 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나라죠. 복지국가로서. 그리고 회사가 또한 지원하는 실손보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의 의료비는 들지 않아요. 모든 가족이. 교육비 역시 자기가 뭐 사립대학, 좋은 사립대학을 가지 않는 이상 국립대학, 뭐 그랑제골, 공부 잘하는 그랑제골 정도 간다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뭐 파리 1대학, 2대학 말씀하시는 뭐 그런. 1대학뿐만 아니라 뭐 폴리테크닉이라든지 뭐 시영스포라든지 이런 그랑제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 제로. 그런데도 다 공짜. 의대도 공짜. 다 공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나면 돈 들 일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의 월급은 작더라도 한국보다 어느 순간은 작은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구좌에 돈을 세이브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은 휴가 갔다 올라올 때쯤 되면 내 구좌는 전부 다 파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캉스 가는 거에 대해서 목숨 거는 이유가 그 중에도 하나가 있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게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즐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해요. 잡 시큐어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서 미국은 사실 오늘 나가세요 하면 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고용이. 바로. 여기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기는 사회주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민주국가고 노동권이 무지무지하게 세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 기업 자체가 망하지 않는 한 해고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가 회사 물건을 내다 팔았다든지 뭐 이런 스타일의 일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의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나빠지면 해고의 이유가 생길 수는 있죠. 하지만 회사가 그냥 꾸준히 유지한다든지 좋아지는 상황에서 해고가 되는 건 노동법이 허가를 하지 않아요. 이 자체를 전부 다 통틀어 봤을 때 과연 미국보다 좋은 고용 조건인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그게 또 피터하고 잘 맞는 거잖아요. 잘 맞기도 하고 SAP라는 기업이 기술자 중심의 회사다 보니까 기술자들을 우대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죠. 뭐 어떤 친구들 중에는 나는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그리고 이렇게 빨리 패스트 트랙을 타듯이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유럽은 좀 다른 개념이네요. 그렇죠. 늦고 뭔가 답답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실리콘밸리 쪽으로 가서 승부를 걸어보기를 하지만 젊은 상황이라면 하겠지만 만약에 가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 얘기를 드리죠. 거기는 사실 집값도 비싸고 생활물가가 요즘 너무 많이 비싸기 때문에 맞아. 사실은 최소한 샌프란시스코 살면서 20만 불을 받아도 그다지 잘 살기 힘들잖아요. 20만 불이면 우리나라 연봉으로 2억 4천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못 살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마 중산층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에서 자리가 있다면 유럽은 고용은 힘들지만 만약에 자기가 고용될 자신이 있어서 들어온다면 10만 유로 정도만 받아도 그거 이상의 삶의 퀄리티를 누릴 수 있다. 그 피터는 휴가 많이 다니시잖아요. 뭐 여행 가시는 사진도 저도 많이 봤고 페이스북에서 그러면 제일 재밌었던 휴가 뭐 이렇게 좋았던 휴가 어디 한 두 군데만 얘기해 주시면. 두 군데만. 한 군데는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라는 나라. 거기 가셨어요? 예. 제가 코로나 시작하는 해였으니까 그때가 2020년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그때 19년 겨울부터 했으니까. 그때 갔고요. 케냐. 그다음에 이제 또 위쪽에 있는 노르웨이.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예. 꼭 가보시라고. 노르웨이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것도 했잖아요. 예, 예능 맞아요. 했거든요. 예. 그럼 거기 아이슬란드랑 노르웨이 가면 진짜 오로라가 보여요? 피터 보셨어요? 봤다고 우기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보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응. 그 정도의 오로라는 정말 응. 운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 가면 오로라를 찾는 앱이 있거든요. 네,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누군가 뭐 계속 알려줘요. 네, 그럼 맞아. 그 당시 그 앱이 가리키는 그곳에서 시푸르둥둥한 게 떠 있길래 우리는 저거다. 그렇죠. 저거를 본 거로 하자. 그 얘 보이세요? 공유했는데. 네. 제가 이거 열심히 페이스북에서 잘랐어요. 근데 패션 감각이 엄청나세요. 원래 본투비신가요? 지금 저희 투병 중인 저희 어머니 있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시니어 모델을 하셨던 분이에요. 되게 멋지셨던 네, 분이라서 멋지신 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고 어느 순간은 면, 그다음에 어느 순간은 눈에 띄는 면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 주는 그 임프레션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사모님이 입혀주신 거 아니고 저희 집사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큰 취미가 없어요. 대신 뭐 가끔 여행을 가고 이렇게 옷 쇼핑을 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쇼핑도 많이 하진 않는데 그래도 뭐 세일 시즌마다 눈여겨봤던 거 뭐 한두 개 정도씩 사는 거 계십니다. 네. 저렇게 입고 다닙니다. 네. 옷이 탐나네요. 특히 이 빨간 빗동 티셔츠. 그거 비싼 겁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요. 막 사방에 비싸다고 써 있네요. 비싸다. 그것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게스트하우스. 예. 네. 그 게스트하우스 물론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예전에 이제 LA 사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쩌다가 한번 LA를 오는 거지만 나 LA 가는데 너네 집에서 하루 잘 수 있어라고 하면 거의 손님 오는 게 일상이 된다. 근데 신경 쓰지 말라고 가도 손님이 오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리고 뭐 픽업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예. 근데 게스트하우스에 되게 많이 또 아시는 분들 많이 가잖아요. 어떻게 하게 맞아요. 되신 거예요? 그 LA 사시는 분이 그 정도였으면 파리에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렇죠. 특히나 LA는 뭐 비즈니스로도 갈 수가 있는데 파리는 사실 관광으로 많이 오잖아요. 맞아. 그래서 한 26년 정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초반에는 나 여기 살아요 그러면은 일단 그 친인척들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하죠. 방문 폭격을 시작하죠. 그쵸. 쭉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 선후배 돌고 지금은 26년쯤 지나면 우리 친구나 선후배의 아들, 딸들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멋지긴 하네요. 그렇죠. 대학생들이 이상 됐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신혼여행으로 오는 친구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번에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서 좀 같이 식사도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근데 거절하기 힘드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한테는 일생 한 번일 수 있지만 저는 매일 같은 일상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존중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좋은 레스토랑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분들의 이제 취향에 맞는. 그래서 뭐 좋아하세요? 뭐 가리시는 거 있으세요? 소개도 해주시고. 가서 소개뿐만 아니라 같이 가서 밥을 먹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요? 와. 밥값도 내줘야 되고. 진짜요? 그래야 이제 제가 한국 갔을 때 이제 밥 얻어 먹을 수 있는 핑계가 되는 거죠. 뭐. 이제 그게 이제 사람 관계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아파트,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연하게 생각했던 아이디어인데, 그 아파트는 사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아파트예요. 아, 분양을 받은 아파트예요. 지금 새로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아파트. 그 아파트가 새로 신축을 이제 저희 집 근처에 하는데, 아, 우리 뭐 미래를 보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 준비할까? 그러니까 당장 주는 게 아니라도 우리가 뭐 렌트를 주고 살더라도 나중 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볼까 해서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다 크면서 이제 자기가 직장을 얻어서 살고, 이러다 보면 이제 집 근처에 저희랑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집이 사실은 뭐 부모 마음은 굉장히 잘 꾸몄고 아이들이 와서 예쁘게 살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아이들이 떨어져 살거나 하면은 안 되니까, 그럼 어떡하지? 이거 다 세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친한 친구들이, 함께 온다 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 친구들이 그러면 우리 숙소는 어디 정해야 돼? 거기는 뭐가 있어, 없어? 뭐 이런 스타일의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은 한국 분들의 이 눈높이에 맞는 좀 편의시설들을 갖추면, 이 친구들이 최소한 올 때 이런 마음의 부담은 내려놓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의 장점은 온수가 되게 잘 나와요 라고 하면, 그게 뭐? 여기선 한국에서 다 기본이잖아. 예를 들면 우리 지하에 우리만의 그 파킹 그 자리가 있거든요.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그게 대단한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파리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라는 것도 없고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것도 없고 100년 된 아파트에 온수가 펑펑 나올 리도 없고, 한때 신축 아파트고 온수 펑펑 나와요. 또 뭐가 장점이라 엘리베이터가 커요.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도 되게 많아요. 파리 시내에.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막 영화 보면 막 5층씩 막 올라가고 막 이러는 데들도 많고. 뭐 철조망 같은 거 잠그고 올라가고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모르다가, 모르니까. 좀 왔던 사람들이, 그 영국인의 집이 거기 하나 더 있대. 거기 가면 될 것 같아라고 하면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 심리적 부담감이 확 줄어요. 당연하죠. 숙소. 너무 든든하죠. 숙소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오기 편하죠. 아니, 그리고 숙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피터가 있어서 진짜 뭐 약국을 뭐 내가 지금 물론 요새는 앱이 다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현지 사정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너무 고맙죠. 그렇게. 그래서 그걸 시작하자 해서 시작했고, 지인분들이 그래서 계속 이용해 주시죠. 그래서 그분들 오시면 그래도 항상 뭐 아주 그러니까 1촌 정도의 지인이면 항상 저희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진짜요? 제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이제 그 외국에서 계속 계시면서도 뭐 이렇게 책도 내시고, 그죠? 네, 이런 책도 내시고,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한국 분들하고도 되게 소통 많이 하시고, 또 한국에 오시면 사람들도 되게 많이 만나시고,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피터 되게 잘 알고, 근데 계속 소통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좀 왜냐하면 외국에 오래 살면 좀 많이 끊어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여기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상황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년 시간이 많다 보니까 계속 액션이 있으시니까 커넥션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과 뭐 오래전에 만났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사람 관계가 깊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사람과의 보낸 시간이 얼마나 밀도가 있고 얼마나 우리가 충실하게 마음을 쏟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관계의 밀도,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귀부 와인처럼 그렇죠. 얼마나 많이
썩지 않고 숙성되고 발효가 잘 됐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작을 내가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많은 분들한테 뭐 사실 안부 전화하고 뭐 안부 톡 보내고 뭐 간단하지만 명절 때 되면은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는 거 사실 요즘 그다지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그게 제 되게 월급이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받으시는군요. 아니요, 뭐 그러니까 제가 그 뭐 1등급 먹던 거 2등급으로 내리면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진짜 마음을 먹기 나름이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신기하기도 했거든요. 피터 미국에서 오래 사시면 잊혀질 수도 있고, 그쪽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왜냐면 한국에서는 계속 만나잖아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정말 대단한 그 마음 씀씀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오실 때마다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너무 신기했고, 그 해외 취업 관심 많잖아요. 젊은 친구들 회업 취업이나 뭐, 그리고 되게 오래 필드에서 엔지니어로서 PM으로서 일하고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 따뜻한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해외 취업이나 해외 기업, 글로벌 기업에 인터뷰하는 걸 절대로 쫄지 말라. 쫄지 말라. 쫄 필요 없다. 이 애들하고 비슷하거나 더 못한 애들이 대부분이다. 쫄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 거는 준비 과정인데, 준비 과정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요즘 같은 시절에는 너의 삶의 궤적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프로덕트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브랜드라는 생각을 가지면 대학 1학년 때부터 내 브랜드는 어떻게 갖고 가야 할까를 조금씩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내가 대학 졸업하고 나는 여기에 들어가 있고 싶어. 난 아니면 여기 사람들과 일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면 그 궤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4학년 때 나 포트폴리오 준비하느라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때 깃헙 만들어 가지고서 뭐 없는 소스 있는 소스 모아다가 넣어봤자 이미 다 히스토리로 찾아보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꾸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가끔 강연에서 그 얘기를 해요. 한국에 있는 대학들의 수준이 전 세계 대학들의 랭킹들을 다 합쳤을 때 어느 정도에 들어갈 것 같냐. 한국에 있는 4년제 대학이라면 전 세계 대학의 랭킹을 쫙 펼쳐놨을 때 모두 10% 안에 들어가요.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1%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준비를 하면 절대로 쫄 거 없다. 그리고 인터뷰를 한두 번 해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인터뷰는 과정이다. 이 인터뷰를 해서 당연히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초반에. 근데 이 인터뷰를 10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번째는 9번에 걸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얘가 슛을 쏘든지 간에 내가 골키퍼로서 막아낼 수 있는 거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인터뷰는 내가 회사에 지금 만족하든 안 만족하든 내가 이직을 할 생각이 있든 없든 간에 거의 매일 매주 매달 해야 되는 액티비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또다시. 그리고 나는 이만큼 전문가고 어느 순간 내가 받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을 때는 내가 그게 페인 포인트가 아니라 나의 개선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쫄지 말고 항상 과정 중에 있으면서 생활화해라. 이렇게 되면 글로벌 기업의 취업, 해외 취업?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충분히 경쟁력이 차고도 넘친다. 차고도 넘친다. 이 과정을 꾸준히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브랜드니까 내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좋은 롤 모델을 선택해서 그걸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요 세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마지막 건배하고 드시죠. 예. 아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영우 PM님, 피터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다음에 뵐게요. 네.